회장님 평소에 어떤 그 생활 방식이나 정신 세계를 보면은 그렇게 무모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회장님이 거기에서 마을로 이렇게 같이 가능성은 별로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가보시면은 뒷문으로 나가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산 쪽으로 혹시 내가 나간다면 산 쪽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언급은 한번 있었어요. 평소에 입었던 옷이 뭐냐면 밝은색 일등이에요. 아, 일단 신발은 맞다 이거죠. 다른 건 그냥 하시다가 신발은 맞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자살할 힘이 있으면은 그 힘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는 가끔씩 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예. 바로 양유정 씨가 검찰에 자수하기 전날 밤에 바로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뉴스 탑10 시간에 한번 틀어드리고 오늘 두 번째 틀어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하중대 부국장께서 어제 저 파일을 직접 입수를 하셔서 마음이 급하셔서 지금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순위는 선거일 의혹 들고 나온 국가수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 국가수의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가수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 장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의 야당 의원들만 바로 오늘 국가수를 찾았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만 찾은 건가요? 네, 여당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참석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유병헌 변사체가 실제 유병헌이 아니라는 경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한 다음에 확실하게 그 논란이 되자 한번 다시 검증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바로 국가수를 찾은 겁니다. 뭘 검증한 건가요, 오늘? 그러니까 비공개 브리핑으로 이뤄져서 비공개 질의를 마쳤는데, 김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고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유병헌 씨에 대한 사고 원인이나 시점, 이런 것은 왜 안 나오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유 씨의 시신인지 대한 사실관계를 놓고 의혹이 있는 만큼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오늘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요. 유병헌 씨의 시신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있어서 시신의 바로 길이, 신장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순천경찰서에서 일부 무슨 얘기가 나냐면 150cm 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 같은 경우는 159cm이기 때문에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박범계 의원이 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국가수 관계자가 유병헌 변사체로 보여지는 그 변사체의 시신을 크기를 측정해 본 결과 150cm였다. 국가수는 7월 25일 날 발표를 159.2cm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안 맞다. 가장 지문 채취에 그래도 할 만한 적합한 그래도 성한 손가락은 왼쪽 손가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융선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 22일 날 국가수가 오른쪽 손가락에서 지문 채취에 성공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자,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유병헌 씨 시신에 대해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키, 지문, 치아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동희 차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박범계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첫 번째는 사체 발견 당시 경찰이 키를 쟀는데 그 키가 150cm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자들에게 키가 150cm인 걸 보니까 유병헌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경찰의 녹취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국가수에서 쉽게 확인을 했죠. 그 당시에 경찰이 물론 잘못을 했습니다. 유병헌 씨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목뼈 3개가 빠진 거죠. 처음에 목뼈 3개가 빠져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목뼈 일부를 옆에 사는 주민이 주워간 경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뒤늦게 그걸 경찰이 확보를 해서 지금은 다 다시 재보니까 159.2cm가 맞다는 게 국가수의 설명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 돼버렸죠.
두 번째로는 지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두 번씩이나 지문을 채취했지만 실패했는데 어떻게 지문이 또 나왔느냐 이런 의문을 그렇죠. 의문을 6월 제기하고 12일 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바로 왼손 지문을 두 번이나 따봤는데 안 나왔는데 그렇죠. 7월 22일 날 한 달이 예. 지나서 지문이 검출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이 시신이 부패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질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냉동고에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사이에 피부 조직이 단단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손가락에서 일부 쪽지문이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국가수가 이 브리핑을 할 때 다 나왔던 이야기죠. 치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박범계 의원은 금리 10개가 있고 아랫니가 다 빠져 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유병헌 회장의 치과 주치 그리고 그 치과 기록 이런 것들이 유병헌 회장의 것과 일치한다라는 국가수 설명은 앞서 이미 다 브리핑 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이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제 직접 해명을 내놨죠? 경찰에서는 어제 밤에 그 채널A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됐는데요. 유병헌 씨의 아들 유대균 씨와 DNA를 매칭해 본 결과 두 사람은 부자관계가 틀림없다라는 결과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경찰에서는 어쨌든 신장 150cm 아까 설명을 쭉 했지만 목표 세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장 159cm가 맞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부검에서는 신장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유승삼 씨가 시신의 주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유승삼 씨가 지금 해외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경찰에서 밝힌 내용이죠? 예. 유승삼 씨 같은 경우는 유병헌 회장의 배다른 형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유병헌 회장하고 실제는 나이가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그러니까 23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는데요. 2000년에 잠시 한국을 들어왔다가 그 위에 나간 뒤에 계속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도 미국에 있고 다만 몸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박범계 의원이 지금 국과수가 발표를 다 한 상황에서도 저런 의혹을 새로 제기를 해서 지금 국민적으로 이게 유병헌의 시신이 아니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다 기름을 사실 부은 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유병헌 회장의 시신이 맞느냐 국과수, 검찰, 경찰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좀 믿지 못하는 그런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에는 많은 귀담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지문과 관련해서 하나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문이 왜 처음에 왼쪽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문을 나오게 하려면요. 다시 그 자른 부분을 가열을 했다가 다시 건조를 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에 시신을 발견했지만 6월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던 거고요. 뒤늦게 오른쪽이 융선이 아까 있던 융선이라고 하는 건 지문에서 쭉 한 줄로 돼 있는 이 자리거든요. 예. 이런 자리가 제대로 다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른쪽 두 번째 검지에서 지문을 뒤늦게 확인하게 됐다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검찰의 하정대 설명입니다. 부국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경찰에서 완벽하게 검증을 한 거고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남희 기자께서는 오늘 박범계 의원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셨습니까? 통화를 오늘 제가 두 차례 시도했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못 받았습니다. 아, 사실은 답을 안 줬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관련 의혹을 제기해서 그렇다면은 그 경찰관 녹취가 담긴 녹취록이나 음성 파일을 좀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공개하지 않겠다. 아직 공개할 결정을 못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밝혔더라면 더 좀 명확하게 본인 얘기를 했을 텐데요. 지금 오늘 또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국가수 감정을 못 믿는다. 이렇게는 안 했다. 아, 못 믿겠다는 말은 아니다? 못 믿겠다는 말은 아니다. 근데 결국 뭐 무슨 기법을 써서 키를 쟀다고 하는데 왜 결국 추정치 아니었냐. 왜 경찰이 처음에는 그걸 못 쟀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어떤 판사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의혹 제기가 있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단 여당 어제 이제 민현주 대변인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공당의 당직자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좀 무책임한 폭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무엇보다 우리 타이틀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오늘 730 재보선이 치러지는데 전날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정부 책임론을 묻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결국 선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야당이 막판 열세를 극복하려고 선거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내 반응도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수도권 3선 의원과 제가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아니 의혹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왜 하필 선거 하루 앞두고 그렇게 폭로해서 시끄럽게 만드냐. 네. 부적절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남현 기자님, 네. 박범계 의원이 자기가 얘기하기에 국가수 감정을 못 믿는다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은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한 발 뒤로 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발 뺀 거로 볼 수밖에 그래서 없겠죠. 오늘 좀 전화를 받고 제가 왜 이렇게 선거일 전날 터트렸냐 이런 질문을 이제 문자로 남겼는데 못 보신 건지 안 보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DNA 작업과 관련해서 유병원의 시신이 맞느냐 이게 지금 핵심 이슈 아닙니까? 예. 하종대 북장, 그 아들 유대균 씨가 지금 검찰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유병원 씨 시신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DNA를 한번 맞춰보면은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25일 날 잡혔거든요. 바로 유대균 씨의 구강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유대균 씨와 바로 유병원 씨는 부자관계로 DNA가 일치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더 이상 유병원의 시신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계속되는 수사를 통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